근데 여러분은 나른함이나 권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는 나른함 몇 번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무기력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약간 무기력함 뭘 해도 안 된다는 무기력함하고 나른함이 좀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나른하다라는 말을 쓸 때의 어떤 느낌을 어떤 식으로 써요? 나른하다. 졸려. 직관적이네요. 배부르고 졸리고 보통은 이제 나른하다는 건 뭘 하고 싶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떤 자극이 있어도 내가 잘 자극이 안 돼. 주변에서 누가 불러도 반응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그런 상태. TV를 틀어놔도 보고 싶지도 않고. 약간 나른함은 약간 좋은 감정 쪽에 좀 많이 새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게 느껴지죠. 예. 왠지 그래서 휴식과 연결. 지드래곤 얘기하면 애가 좀 나른해 이렇게 얘기하는. 조금 늘어지고 여유 있고 그런 거.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매사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맞아요. 않고 약간의 낭만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니까 여유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냥 보여지는 그런 행동에 나른함은 좀 더 가깝죠. 예. 근데 무기력은 이제 그것이 되게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네. 나른함은 되게 좀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무기력으로 넘으면 조금 뭔가 병증인 것 같긴 하네. 네. 근데 이 나른함과 무기력은 사실 되게 비슷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별로 재밌는 것도 없고 신기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상태. 이거거든. 예.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권태로 가요. 권태. 그런 거군요. 네. 매사에 권태롭지. 권태롭다는 말은 다 지겨워 막 이런 거. 약간 무기력이 학습된 상태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권태는 이제 재미난 게 이렇게 없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겨워진 것도 있지, 지루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외부의 자극에 내가 반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반응이 안 되는. 반응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반 반응을 안 하는 거야. 세상이 그냥 다 똑같아 보이는 거지. 이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태를 말한다면 역시 상대방에게서 자극을 못 받는 거군요. 예전과 동일한 자극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권태기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그게 더 권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관계는 유지가 될 걸 알거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지. 그렇지. 네. 자극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 무기력감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수가 없. 이걸 깰 수가 없다는 무기력감.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상대방도 노력을 안 할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관계는 계속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지. 그렇지. 하는 건 낭비지.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권태로운 상태에서 대부분 상대한테 그냥 무관심이라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막대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너무 슬프다 그건. 네. 근데 이게 무기력하고 연결돼 있다는 게 바로 그런가. 이걸 차라리 깰 수라도 있으면 노력하거든. 그렇지. 자 이제 우리 헤어져. 라든가 나는 더 이상 너하고 못하겠어. 라든가 너를 고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뭔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근데 권태로 들어간 순간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지루해졌고 뭐 똑같으니까 생기는 식상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상태를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약간 더 나쁘게 하면 우울감까지도 연결된 그게 있는 거야. 그럼 권태로워지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은 이 상황을 좀 반전시켜볼 아무런 의지도 노력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구나 정말로. 그렇죠. 예. 심지어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이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까지도 하지. 권태는. 진짜 나쁜 나른함이네. 나쁜 나른함이야. 이게 되게 비슷한 계열의 이제 감각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표현된 게 이제 그들의 이제 모습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에서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막 사법부 씨 어떻게 하지? 검찰 어떻게 하지? 저놈들 어떻게 하지? 일본 저 새끼들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어. 화가 나지만 무기력해. 네, 그나마도 화가 계속 나고 있는 상태는 나른하진 않죠. 나른하진 않고 그렇죠. 권태로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극에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오래되잖아요. 분노는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감정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선택되는 게 권태예요. 나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심지어는 우울해지지.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약간 뉴스 불감증 이런 건가? 그렇죠. 어떤 그렇게 뉴스가 많이 나와도. 가죠. 그래서 나도 예전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나도 예전에는 한참 그런 거에 관심 많고 나도 집회도 나가고 했지. 근데 뭐 세상 똑같아. 그렇지. 시간 지나도 다 똑같아. 세상 일은 반복돼. 신경 안 써요 요새는. 요런 얘기하는 이제 분들. 그렇죠. 네. 제가 되게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막 살면서 그러니까 신체적인 나른함은 느껴본 적 많죠. 근데 정신적으로 나른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자극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전 약간, 그리고 효능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온 자극에 대해서 내가 보인 반응이 또 다른 반응으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멈추지 않는 거야. 네. 그러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거엄님은 나른함이나 무기력감을 잘 안 느끼는 대신에 나는 사람 아닐까요? 쾌락 중독자라고 하면 그것도 맞아. 왜냐하면 나는 계속 뭔가 찾거든. 나를 자극해 줄 만한 걸.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나마 괜찮았던 게 뭐냐면 뭐 망작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렸더니 사람들 반응이 좋아. 맞아. 순식간에 20만. 돈도 벌려. 좋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지. 심지어는 시사 막 비평가도 됐어. 자기 일하고도 그게 현실하고 되게 연결이 되네. 사실 두 번째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그 현실에서 자기 일의 성과가 잘 장기간 안 나타나면 건태에 빠지기도 하겠다. 그렇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상태를 돌파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에 빠지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혼자 단절하는 상태까지 가지만 보통은 대충 하지 대충. 어차피 똑같다라고 생각. 어차피 내가 이렇게 해도 안 잘릴 걸 아니까. 관계가 유지될 걸 아니까. 그런 게 있네.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은 약간 칼날 위에서 사는 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자극이 돼. 아니 진짜로 약간 위험도 되게 좋은 자극이지 않습니까? 물론 심각한 수준의 위험은 안 되겠죠. 뭐 보약 중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겠지만 뭔가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상태로 스스로를 빠뜨리는 건 되게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게 이제 권태에 대한 대응이에요. 굉장히 많은. 익스트림 스포츠는 대부분 되게 잘 발달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맞아요. 권태가 많이 느껴지는구나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거 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목숨 걸고 왜 그 짓을 해? 맞아,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보통 뭐 마약 또는 익스트림 스포츠 이런 것들이 바로 권태로움의 증거거든요. 권태를 극복하는 그나마 출구야.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그 저승사자로 불리시게 된 저승에서 온 큰돌이님이 번아웃하고는 뭐가 다른 거냐 비슷한 것 같은. 다 같은 종류예요. 번아웃은 그것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다 소진되어 있는 거지. 근데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이제 빠지는 거고요. 보통은 번아웃의 증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라서 그 중에 그냥 그게 구조화되고 장기화되면 이제 권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아웃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고 결국엔 이 권태라는 것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권태는 결코 좋은 상태가 아니죠. 근데 이 권태라는 게 외부의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이걸 내가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도 더더욱 안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잖아. 안 좋은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해봤자 안 되더라. 시도를 안 한다. 그냥 이대로 살자. 그리고 그냥 그 안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몇십 년 지나면 오세훈 같은 사람이 되겠죠. 갑자기 그렇게 가요. 오세훈은 난닝구라도 입고 나오잖아. 자극을 주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 하고 싶은 게 있구나. 그레이트 한강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못된 오세훈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 권태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시장이 안 돼 있는 오세훈 시장을 건드린 거지. 저는 차라리 예를 들면 정광훈 밑에 모여 있는 맨날 주말마다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권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야. 방향이 잘못됐을 뿐이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맞아요. 뭔가 강한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의 동력도 있는 거라요. 맞아요. 그런데 악은 권태를 이용하거든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권태 집단들의 부주의, 무신경 또는 그냥 동참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권력을 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구나. 난 정치에 관심 없어. 그런 사람들 안 해. 그런 사람들 이용하는 거. 어차피 내가 찍은 놈이 될지도 않을 건데 될 놈한테 찍어주자. 그렇죠. 우리가 아까 왜 그 회원들 앞에서 얘기할 때 막전막후에서 정우성 씨 얘기했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산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냥 잘생긴 얼굴로 잘 빠진 몸으로 좋게 그냥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짓을 한 거잖아. 그럼요. 그게 권태에 대한 반응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전혀 아니지. 제가 또 자주 만나봤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회를 계속해서 깨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많았어. 책도 되게 많이 읽으려고 그러고 시사 프로는 많이 보려고 그러고 그중에 이제 옳다고 생각한 걸 선택해서 한 거잖아요. 결국 서울의 봄에 그 역할까지 하게 되는 일들로 쭉 온 거 아니에요? 멋있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게 된 거고요. 그거는 뭔가를 새롭게 개척하고자 하는 거거든. GD의 나름한가는 달라. 제가 GD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타일 차이라는 거죠. 굉장히 다르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권태에 빠져요. 나 잘났거든.
돈은 벌리거든. 그렇지. 가만히 있어도. 세상 재미있는 거 없거든. 다 나 좋아하거든. 다 해봤거든. 그리고 어지간한 거. 그래서 자꾸 약에 손대는 분들이 나오고. 그렇죠. 승린이 뭐 이런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건 아닙니까? 근데 정우성은 그 길을 걸은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싫은 거지. 네. 악에 가까운 자들은 또는 그치. 권태에 빠져 있어야 돼. 얘는 연예인은 왜 제가 저지랄을 하고 있냐고. 너는 그냥 돈이나 잘 벌고 저기 뭐야 여자들이나 만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아 안 건드릴 테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기 뭐야 우리한테 곤란한 일 생기면 너 뉴스거리 몇 개 터트리면 돼. 이 존재잖아요 연예인은. 그럼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람 그 딱 논리가 그거잖아. 아니 그럼 그럴 건 못하러 이렇게 잘난 척했어? 뭐 이렇게 깨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 아닐 거면서 우리랑 똑같이 그냥 권태로 놓으면 되는 건데 왜 너는 깬 사람처럼 행동을 했냐고. 맞아. 더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커뮤니티에 모여서 그냥 댓글이나 배설하고 이러고 살 일이지. 네가 뭔데 나서.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감정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게 고양이 날다님이 잘 얘기했지만 이대용 대표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맞아. 이거죠. 왜 굳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정을 맞아? 적당히 뻗어 있으면 되는 거지. 변호사나 적당히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 놈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건설사가 좀 해먹겠다는데 좀 내버려두고 뽀찌나 얻어먹지. 왜 나서 갖고 이거 카르텔을 다 뒤집으려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 권태로운 대중들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정치에 관심 없다라고 하는 그런 권태로운 대중들이 그런 성향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 본인이 노력해서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쾌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권태로움에서 오는 거네. 그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쟤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 있는 사람 보면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올라가 있는 사람 같으니까 끌어내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세상이 그냥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왜 너는 세상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 너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러지 마. 그냥 퍼질러서 누워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정우성 배우 말 나온 김에 한마디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어떤 성적 순결함을 선함으로 착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중세기적 사고입니까 이게? 아니 뭐야? 보수가 그 순결이라도 지향하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면서 우리 검사님들 룸사롱 가서 그렇게 지저분하게 놀면서 왜 정우성 배우가 그 뭐야 그냥 그 저기 뭐야 저 인스타그램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DM 몇 개 날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죽을 듯이 까요? 아니 솔직히 저 한창 영화 유튜버로 잘 나갈 때 지금도 잘 나갑니다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한참 막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할 때 저한테도 DM 많이 왔었어요. 몇 개는 저도 대답하기도 했고요. 저 여자친구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뭘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온 김에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엔 DM 잘 안 합니다만. 근데 그게 쓸데없는 얘기야. 별로 설득도 안 되잖아. 그 젠장 왜 저 상대가 정우성이라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쭉 하셨으면 되는데 왜 거민 얘기를 넣어요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거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남의 사생활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DM까지 그러면 안 돼 진짜. 아니 그 DM을 보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걸 이 사람의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사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것도 다 기사에 나온 얘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기사가 너무 많다는 거지. 심지어 예전 인터뷰 한 15년 전 인터뷰까지 가져와서 까는 거 기사 그러니까요.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착한 척 하더니만 뒤에선 더러운 짓 하고 있었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언론도 다 권태로운 사람들이구만. 그렇지. 얘는 왜 이렇게 아니, 알고 보니까. 근데 정우성을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건 권태로운 것 같아. 그러네 의지가 있네. 튀어나온 정을 깨서 죽여버리려는 거잖아. 갑자기 각성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 권태를 깨줬네 정우성 씨가. 권태를 깨줬어.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방향이 틀렸네 근데. 이런 나른함, 무기력, 권태 이렇게 되게 비슷한 종류에서 오는 것들인데 하지만 각각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무기력감. 그래서 생긴 패배가 심해져서 우울 내지 그릇된 선택으로 권태로 가는 것과 애초에 세상에 궁금한 것도 없고 애초에 세상에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고 남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왜 굳이 저래? 라고 생각하는 무기력감, 권태는 다른 종류의 이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잠시 스탑. 제가 정우성이랑 저를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심지어 저 같은 못난이한테도 호기심성 DM이 날아왔는데 정우성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 얘기가 중간에 멈춰져서 여러분 오해하시고 계시는데 저도 받았는데 정우성은 몇천 개를 받았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마나 해요.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해요. 정우성급이라는 건가? 애초에 이렇게 프레임을 잘못 꺼내면 그러니까 프레임이 잘못됐어 지금. 왜 교수님 되게 신기한 게 왜 제가 꺼냈는데 제가 갖죠? 그러니까 왜 그 프레임을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왜 내가 꺼내고 내가 갖죠요? DM 프레임. 신기한 일이네 이거. DM 프레임. 아니 참 이 바보들이 하는 짓인데 이게. 허허. 어쨌든 정우성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시 이성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모욕적이에요. 아니 그렇죠. 개인한테 이렇게 사람을 모욕해도 됩니까? 참 너무들 하더라고 진짜. 물론 정우성 배우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진 사람들이 무작정 무기력감에만 빠지지는 않거든요.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좀 이따 얘기하게 될 프로이트의 딸이 난나가 이제 얘기하게 했던 방어 기제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유발하니까 다 방어 기제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나만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이제 권태를 퍼뜨리거든. 그래서 이게 실존주의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중에 보면은 이제 시대적 병, 시대적 질병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대학살이 이루어지는데 악의 편범성이 등장하게 되는 거 이런 거 다 권태에 의한 과정들이고. 맞아. 맞아. 생각하기를 멈춘 거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내가 히틀러 정권을 뒤집을 방법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내 시킨 일 하는 것뿐이니까. 난 군인인데 뭐. 이게 화기애가 되네요. 옆에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자기는 무기력한 그렇죠. 그렇지. 사람이 죽는 자극에 반응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냥. 왜 우리 봤던 영화에도 나오지만 맞아요. 사람들이 몰려 나오면 안 되니까 문을 닫은 거야. 맞아. 그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와 그러네. 그 정확하게 나쁜 방향의 나른함. 권태까지 간 거죠. 그 정도 되면 근데. 가장 잘 보이는 영화 중에 하나가 존 오브 인터레스트거든요. 그렇죠. 바로 담장 옆에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교수님 말씀하신 권태에 빠져 있어요. 그러네. 화기애가 되네. 나쁜 방향의 권태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실존주의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게 시대의 질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나쁜 병이 만들어진다라고. 이거는 권태는 확산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나만 무기력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되게 나쁜 일들이 더 많이 발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악은 권태를 이용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퍼지는 거구나. 이 시대적인 질병까지 갈 수 있는데. 다른 또 철학자들은 이거를 무기력의 방향이 또 다르니까 이게 좌절에 의한 것, 효능감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변화나 창작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예술가들이 보면 의외로 광기와 나른함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죠. 맞아요. 라디오헤드 음악을 들으면 딱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막 이게 감정의 극과 극이 굉장히 간극이 크잖아요. 그렇죠. 라디오헤드 음악 초창기 음악 들으면 약간 자학성 가사들이 막 나오다가 갑자기 분노했다가 그리고 갑자기 내가 짱이야. 그랬다 나중에 또 난 역시 안 돼. 극과 극이야. 맞아. 그립 한 곡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조울증적인 상태인 건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항상성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잠깐씩 나를 바꿔주는 자극, 나머지는 평범하게 유지되는 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제일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역치가 되게 금방금방 올라간다고. 자극에 쉽게 반응하는구나. 반응해서 확 하고 올라갔다가 이 정도까지 그럼 했어야 되면 이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기력해지고. 근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확 쳐. 그럼 또 샥 하고 고양돼. 그러다 훅 하고 또 꺼져.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는 진짜 정확하게 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한번 하고 나면 그러니까 그 이하로는 자극이 안 생기는. 그래서 오토바이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있거나 나를 더 자극하는 게 없으면 그 밑에 모든 일들 다 심심하고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창의적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싼 마이. 오토바이까지 간 거는 창의성 때문입니까? 싼 마이 때문입니까? 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싼 마인데 창의적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창의적 싼 마일 수도. 이거 거기로 합시다. 이게 뭐야? 따뜻한 아메리카노. 차가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맞네. 그 와중에 틀리고 있네. 도파민 중독 맞아요. 네. 제가 약간 도파민 중독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거 우리는 사실은 사회는 예술가들에게 그런 걸 빚지는 것도 있거든요.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살짝 권태에서 약간 자극되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서 신체가 힘들어지고 정신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움을 나눠 먹고 사는 거야. 그렇지. 굉장히 많은. 맞아요. 예술가들한테 그런 걸 빚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들의 신체나 정신은 굉장히 달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가들 중에 성격 더러운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요절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언제나 이거 얘기할 때마다 이제 강조하죠. 방금 이제 거엄니 얘기한 것의 연장이긴 한데, 내가 자극에 되게 민감하다고 해서 예술가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다른다고 해서 내가 예술가도 성격 더럽다고 해서 예술가가 아니에요. 네, 이건 인간관계가 바뀐 거야. 바뀐 겁니다. 예술가 중에 성격 더러운 사람이 많은 거지. 내가 성격이 더러우니까 예술가구나 이건 아니에요. 네. 물론 저도 제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기질이 있죠. 예, 그렇죠. 기질은 그러지 않았으면 되게 지극히 평범한 콜센터에서 계속 살았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자극으로 끝났겠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돈 버는 것 안에서 그냥 가둬질 수도 있었을 테고. 그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인데 그 삶을 잘 안 살려고 하는 특징이 있으니까 리스크를 건 거지. 사실은. 재수 좋았죠. 재수가 좋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능력도 있었으니까 이제 그게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근데 이를테면 봉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면 권태로운 쪽에 좀 더 가까운 유형이거든. 나는 간극이 거의 없어. 거의. 근데 권태로운 인간들 중엔 제일 정의로워. 그 부분은 아주 훌륭해. 제가 이 얘기를 하려도 안 했는데. 나는 그렇게 따지면 권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권태까지는 너무 아니에요. 좀 나른한 사람? 그렇죠. 그냥 봐도 나른해 보여요. 근데 뭐 자극에 반응이 없다 이 정도는 아니고 조금 있어. 항상 그 정도만 유지해. 조금씩. 근데 그게 뭐냐고. 굳이 말하면 어쨌든 대학 다닐 때 굳이 머리 길고 럭이라도 했고. 그럼요. 그렇잖아. 락커도 했었고요. 그거는 너무 나를 자극을 강하게 했어. 내가 느껴본 최대의 자극이에요. 지금까지도. 진짜 처음 락 음악을 들었을 때 자극은 진짜 기절할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그 이후에 그만한 자극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쓴 거야. 다 썼어. 나의 권태가 거기서 시작됐네. 젠장. 그리고 이제 전공 바꾸고 전공 바꿨는데 남은 건 없었고 시민단체를 선택하잖아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선택이거든. 권태로워서 그래. 그러니까 권태로워서 그래. 뭔가 그래도 남다른 선택을 그래도 감히 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있어.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뽑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최대한이 그거였던 거예요. 다 그건 그러니까 현실을 나한테 짜맞추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엄님은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살짝 있는 살짝. 그러니까 스펙트럼 쪽에서 보면 이쪽은 그쪽에 더 가깝고 이쪽은 이제 권태 좀 더 가깝고 기울어진 방향이 조금 다르죠. 근데 만났어 또 다른데. 그것 좀 그만 보여줘 진짜. 저 영상 진짜 영상 올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 진짜 자극 팍팍 된다. 이제 그만해요. 이거를 신고를 할 수도 누가 올려달라고 또 그러셨어요. 신고를 할 수도 없고. 근데 거엄님 걸작서는 가끔가다 댓글이 그런 거 달리거든요. 진짜 예술이다. 진짜 달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진짜 말 그대로 뭐 빨고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 약 빨고 만든 느낌이야 진짜. 그게 저한테 약간 자극이거든요. 새벽 3시에 편집하다가 뭔가 탕치죠. 괴상망측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탕쳐. 그걸 실제로 내가 구현할 때 그 쾌감 그건 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의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방어 기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방어 기제를 누군가가 악이 쓰도록 만들지 않게 하려면
까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예술로부터 자극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도 봐야 되고 네. 그러면서 내 안에 숨겨진 갈망을 확인해야 돼. 이 갈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말의 갈망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근데 이 갈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창조적 동력이고 세상 변화의 동력이거든요. 그리고 네. 인간은 누구나 이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갈망하고 욕망하고를 구별을 좀 해야 돼. 욕망은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육체적 심리적 결핍에서 오는 게 욕망이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네. 이게 프로이트적인 어떤 태도에 가깝죠. 그런데 루이스적인 태도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걸 훨씬 더 초월적인 것에 찾거든요. 갈망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원적으로 갈망하는 인간이고 이 갈망은 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가서 닿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인간의 육체적인 걸 벗어나서 네. 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네. 그래서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루이스의 모티브가 됐거든요. C.S. 예. 루이스의.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나름대로 기독교 변증이라든가 아니면 이후에 철학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끼치죠. 네. 단순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냥 신을 옹호한 사람이야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여가 있거든요. 이 갈망적 요소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훌륭하죠. 적어도 악이 한 걸음 더 나아가진 못하게 만들어줘요. 당장 우리가 예를 들면 선의 왕국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악의 진전을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무기력한 상태 권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뉴스 열심히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막 교양 그리고 뉴스에 관심 많은데 어느 순간 지금의 이 무기력함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런 뉴스 불감증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 시청자분들 댓글 보다면 그런 분들 있어요. 요새는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뉴스도 못 보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걸 상태를 벗어나려면 뭔가 갈망이 생겨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럼 그 자기 안에 갈망을 찾아야겠네 그럼.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느끼는 무기력감, 막 슬픔, 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이해하려고 하고 혼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근본에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그게 권태로 빠지는 길로 돌아선 거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왜 내가 무기력한 게 자랑이 돼야 되지? 그렇지. 자랑은 아니지. 그리고 이건 그냥 방어 기제의 일종일 뿐인데 그렇잖아요. 그건 어린 거잖아요. 네. 그냥 어려서 그냥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행동들인데 징징대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 나 솔직히 이제 뉴스 끊었어. 그래 약간 징징대는 느낌이 있네. 세상 관심 없어.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네. 그게 사실은 쿨한 척이지만 쿨한 것도 아니야. 네. 그게 약간 넓게 보면 나 정치 관심 없어랑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그분들에게 제가 이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유튜브나 이런 쪽에 있는 데들이 언론들이 자극을 팔아먹으니까 마치 내일 당장 윤석열 무너질 것 같고 맞아. 탄핵이 이루어질 것 같고 계엄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자극들을 계속 날리니 그걸 가지고 갈망했던 분들은 그 갈망이 실현되지 않음을 느끼고 굉장히 무기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잘못인 건 맞아.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도 우리는 갈망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작은 갈망들에서 큰 갈망에 이르는 것들, 끊임없는 새로운 자극, 새로운 가능성, 그다음에 어제하고 오늘이 되게 같아 보이지만 되게 언제나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패배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승리하는 것만 다른 게 아니야. 네. 맞네. 패배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승리만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거든. 승리하고 나서 뭐 할 건데? 권태로 돌아갈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네. 승리하고 나면 이제 됐어.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나는 권태로 돌아갈래. 이거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 당했잖아요. 졌잖아. 우린 거기서 또 자극과 갈망을 얻는 거지. 그렇지. 이놈 새끼들 봐라. 그러면 자식들이 할 때까지 해보자는 소리네. 한번 4-5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했었던 것 중에 뭐였죠? 또 사랑이 뭐길래 자꾸. 네. 영화 말씀하시죠. 영화 중에 그거 아니지. 그 멋진 인생. 멋진 하루. 멋진 하루 말고 기존의 유태인 학살 사건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아니. 뭘 많이 했어. 형 그거 제목 뭐죠? 그 홀로코스트 나왔는데 그 귀도 아빠가 인생은 아름다워. 인생은 아름다워. 네. 그게 내용하고 제목이 너무 달라. 하나도 안 아름다워. 떠올리기가 너무 어려워. 인생은 아름다워. 그때 많이 여러 가지 그 제목까지 설명했지만 그 귀도의 삶의 방식이 그렇거든요. 네. 진짜로 막장까지 왔는데도 막 뭔가를 계속 생각하잖아. 그렇죠?
계속 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즐거움, 뭔가를 찾고 얘한테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얘기해주고 꿈을 갖게 만들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되게 우리는 다 이미 일찌감치 절망했어요. 이미 졌어. 다 졌어. 그리고 마치 우리는 열흘 뒤에 죽을 거 일주일 전에 이미 죽어 있는 거야. 네. 어차피 열흘 뒤에 죽을 거. 맞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야. 이런 태도거든요. 사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죠.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귀도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자식을 가지니까 느끼는 건데 내가 자식 있으면 저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권태로 빠지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 분노, 실망감 이런 것들은 저는 이해하고 그걸 위로해드리고 싶고 아니야 그래도 달라 좀 생각해 이게 여러분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한테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실패해도 달라 보이고 이겨도 달라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 다른 것들이 계속 눈에 띄어요. 그리고 그 다른 걸 보고 살아가는 저가 되게 기쁘거든요. 프로이트의 라스트 세션에도 보면은 루이스가 이제 조이라고 하는 걸 해요. 기쁨이라고 하는 걸 추구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한 그 기독교에서 나오는 막 좋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의 갈망을 끊임없이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고요. 계속 패배해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약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버들의 잘못도 커요. 왜냐하면 썸네일마다 이번에 끝난다. 맞아. 곧 끝난다. 너무 과한 측면이 좀 있어. 김건희 터졌다. 네. 무너진다. 이 썸네일만 제가 본 것만 한 몇백 개가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사람이 지칠 수 있지.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규칙성은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당장 무너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약간 나이브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 무기력이나 권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신의 갈망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니다. 네. 매일매일 세상은 사실 다르고 그럼. 심지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뉴스에 관심 많으니까 정치에 관심 많으시니까 정치 뉴스도 맨날 지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뉴스 같지만 조금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노력 부족일 수도 있겠다. 무기력에서 못 벗어나는 거는. 그렇죠. 조금만 노력해서 보면 사실 다 차이점이 보이고 거기서 새로운 분노, 새로운 갈망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 뭐 우리가 영화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 또 이제 그 왜 특정한 자극의 갈망에 빠진 분들은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세상이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권태에 되게 잘 빠져요. 네. 네. 근데 계속 세상을 어떤 식으로든 즐기고 기쁨을 찾고 의미를 찾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교양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 그게 세세한 것들을 보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눈이에요. 그러니까 미술을 알면 미술을 통해서도 희망을 찾기도 하고 음악을 하면 음악을 통해서도 슬픔을 공유하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퍼져 있어야 우리는 권태에 안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도 약 먹고 강한 자극 몇 번 가지고 마치 내가 권태에 안 빠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면 권태에 훨씬 더 쉽게 빠진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아까 우리가 예술가 했는데 지식인들도 어쨌든 예술가처럼 조금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지식인들도 우리 사람들한테 권태 또는 무기력을 벗어나게 해주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게 그렇죠. 네.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이 뉴스 불감증에 빠진 분들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게 교수님들 시국선언문이랑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해서 생각나는데 천주교 신부님들 시국선언문이에요. 너무 재밌어. 어쩜 그렇게 잘 쓰시는지 막 이렇게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너는 사람이 왜 그 모양이냐. 이게 시국선언문이야. 너무 재밌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그런 지식인들의 역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번뜩 좀 깨어나게 해줘. 네. 그런 역할들이 이제 그게 그거 하라고 주어진 직업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식인이라고 하는 건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뭐 삶의 태도 내지 삶에서 내 역할을 찾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자처하거나 그거를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그걸 해야죠. 맞아요. 네. 이런 거 새로운 가능성 또는 패배를 하더라도 그 패배를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이고 승리를 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더 강한 가능성들을 찾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맞아요. 이게 그러면 사람이 근데 또 에너자이저처럼 24시간 풀충전 상태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나른함을 찾는 것도 기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나르남이나 권태나 무기력은 필연적인 거고 예, 방어 기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니까 근데 방어 기자가 아까 프레임에 갇혔듯이 나를 가두면 안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징징대면서 어차피 나는 정당해 나는 내 패배감은 정당해 그건 니들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우리를 승리하게 못 만들어줬으니까 내 패배감은 정당해 그럼 심지어 나중 가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 그래 지금의 뒷다리 잡고 이런다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분위기잖아요 그게 맞아 아 이게 또 권태로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인터넷 커뮤니티의 패배주의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준석군을 응원하는 우리 준천지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은 그 생각하기 싫어하는 권태에 빠져 맞아 그런 거야 사실 생각하기 싫고 그냥 모든 결정을 다 이준석한테 밀어버리니까 맞아요. 일찍 찾아온 권태죠 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말하면 다 오라 그러니까 이준석이 먼저 말을 하면 거기에 끼워 맞춰 그 논리를 만들어 근데 그 논리가 되게 얄팍해 게으르거든 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으면서 생각해본 적도 그 없어. 현실이 어떤지 찾아본 적도 없으면서 네. 대충 그래 맞아 걔네들은 원래 내 밑에 있어야 되는 애들이니까 끌어내려 장애인들을 그렇지 그러면서 이준석을 그렇게 끌어내려준 이준석을 추앙하고 그렇게 가는 그리고 한동훈식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나오는데 또 항상 거대 대선을 가져와 커다란 아주 그레이트 굿네스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면 안 된다. 맞아. 뭐 공리주의니 뭐 이런 거 갖다 붙이고 아까 표현의 자유 갖다 붙였죠. 그렇지. 표현의 자유 갖다 붙이고 민주주의 갖다 붙이고 행동에 따른 책임 이딴 거 막 갖다 붙여.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보은이 말대로 알 수 있는 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마지막 방법을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에헤 이러면서 타인에게 불편함을 끼치면 안 되죠. 이러고 있단 말이야. 해시TV를 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저는 사실 그때 탑승 시위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다. 말 그대로 타는 거고 영국 사례 들어주셔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서구 사회는 역시 다르구나. 다른 점이 있다는 것도 좀 배우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지. 해시TV 보면서. 맞아. 여기를 좀 써야지 여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그 본인 노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갈망을 찾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게 오늘 교훈이지. 매일매일이 다르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당연하지. 근데 커뮤니티에 갇혀 있으면 매일매일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맞아. 그게 중요한 거야. 똑같은 애들만 만나고 맞아. 똑같은 글들만 써댈 거니까. 왜 보면은 홍콩 문화 우리가 80년대 봤던 홍콩 문화 그리고 70년 6, 7, 80년대 일본 문화 다 공통점이 나른함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나른해. 왜 그럴까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회 변화로부터 비전을 못 찾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문화로 빠진 건데 거기서 그나마라도 줄 수 있는 자극이 그거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찾고 아니면 홍콩 영화 같은데 무협에서 찾거나 이런 깽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찾거나 이제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식도 깽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다르잖아. 미국은 사실 그렇게 나른한 나라가 아니고 걔네는 되게 다이나믹한 나라기 때문에 엄청 자극적이야 미국 깽 영화는. 겁나 죽여. 일단 미국 깽은 나랑 생각이 다르다 싶으면 기관총을 쏘거든요. 안 나르네. 전혀 나른할 틈이 없어. 아 근데 홍콩 영화는 진짜 그러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홍콩 영화는 가지고 있는 게 그냥 유일한 탈출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본 문화는 그랬는데 게다가 심지어 그걸 가능하게 했던 물적 기반이 무너지니까 더 나른해져요. 더 나른해진 게 뭐냐면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제 혐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혐오라는 게 마츠코가 혐오스럽다는 게 사실 뭐 그를 혐오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결국은 오타쿠 내지 그보다 더 심각한 히키코모리 또는 혐오스러운 마츠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들을 위한 문화만 장사가 되는 거지. 오타쿠 문화. 되게 체념하고 불쌍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런 되게 극단적인 상태들을 보여줬는데 그의 일생은 결국 혼자 죽는 거로 끝나는 거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그나마라도 예술적으로 그나마 이제 그 나른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길은 굉장히 불쌍한 길이에요, 솔직히. 왜냐면 홍콩 영화가 그 뒤로 다시 재기를 못한 거 아니에요? 홍콩 영화는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영웅 본색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영웅 본색의 사람들은 권총을 들고 싸우지만 사고 방식은 예전 홍콩 무협물의 사고 방식, 의리, 그런 게 신이 이런. 근데 결국 이제 그런 게 소용없는 세상이 그러니까 되었고 세상이 바뀌었어. 이러면서 정말 바스러져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영웅 본색이에요. 그게 오구삼은 그걸 전혀 생각 안 하고 찍었지만 그 어떤 허무주의 같은 게 담겨 있었다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이제 낡은 것이 되어버렸어. 그런 무기력함이 이제 영화에 담기기 시작한 거구나. 시작한 거지. 그걸 거기서 탄미주의를 찾은 게 왕가위야. 그렇죠. 그 꺼져가는 불빛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 홍콩의 밤거리 너무 예쁘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흘러가 그래서 뭐 카메라 안에서 시간도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아름답잖아 이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화양연화가 재미가 없었구나. 화양연화는 좀 다른데? 난 너무 나른하던데. 화양연화는 경험 해치가 별로 없어서 생기는 문제고요. 괜히 얘기 그랬다. 현상은 비슷한데 좀 원인이 다른 거예요.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잘 가고 있었는데. 화양연화는 그래도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두 주인공이. 그러니까 일본 문화를 이렇게 보시면 카우보이 비밥 같은 스타일. 허무해. 나른함의 극치죠. 뭐 되게 훌륭한 이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함께 다뤘던 그 애니메이션 아키라 같은 거. 그렇죠? 굉장히 아포칼립스적으로 이제 나가죠. 그리고 이제 뭐 혐오스러운 마치코의 일상도 이제 물론 이제 드라마 영화적인 거로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살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제 난 모르겠다. 온 거야. 이제 난 너무 지쳤어. 늙었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보기에 후세대들이 그런 고민을 전혀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고민이라도 해봐라 이거야. 그래도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너는. 근데 이미 그 후예들은 오덕 아니면 히키코모리 아니면 이런데 물론 일본 젊은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른함이 예술적 감성을 자극하는 그래도 유일한 출구처럼 쓰여서 동력이라도 되지만 그게 보여지는 그게 한계는 되게 명확하거든요. 결국은 사회하고 역사하고 계속 전맥되지 않으면 새로운 가능성 차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되게 막 위험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성형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요. 아니 나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돈 많어, 잘생겼어, 키 커, 몸매 좋아. 근데 나른하지 않고 계속 역사, 사회를 그렇죠.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욕먹을 걸 뻔히 알면서 그렇지. 난민 문제에도 나서고 그리고 그 전두환 시대 영화도 하나 하고. 그렇지. 전두환 시대 영화를 2개나 있네. 서울의 봄까지 했으니까. 이거 서울의 봄도 정우성이 나섰으니까 영화가 손쉬워진 거지. 야,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그 본인 안에 갈망을 잘 찾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근대사, 현대사 좀 궁금해. 뭐 이런 갈망을 좀 찾고. 그렇죠. 역사하고 전맥되려고 되게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진짜로 사람은. 그러니까 이 나른함을 예술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나른함으로 더 빠져드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의 끝은 사실은 그다지 창의적인 끝은 안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 역사와 사회와 만나야 되고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한국이 저는 그 약간 끝단계에 좀 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민주화 운동을 막 되게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는 굉장히 강한 자극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뜻대로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나른함이 찾아왔거든 사실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명박은 그래서 탄생한 거고요. 맞아. 그리고 저도 뭐 가끔 했던 얘기고 유시민 작가도 이제 가끔 했던 얘기고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이렇게까지 꺼지진 않아. 지금 윤석열이 주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들고. 그렇지. 자극. 야, 이게 나른할 때가 아니네. 무기력이 안 빠져.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호벌락의 매운맛이. 그렇지.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게 될 루이스가 얘기하건 고통, 신이 의도한 고통이에요. 이게 그는 그걸 신의 어떤 예정으로 이제 표현하지만 고통이 가지는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무기력과 권태에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삶이 주는 고통이 그 자극이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 그 나른함이 고통조차 못 느끼게 만들면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고통을 느끼시고 있다면 나른함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갈망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래도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른함을 깨는 말이야. 그렇지. 내가 어지간하면 내가 나른함 속에서 살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그렇죠. 나른함을 안 주려고 신께서 윤통을 보낸 건가요? 그것도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 정도까지 예정설은 아니기 때문에 윤통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른함을 깨는 건 좋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나른해졌기 때문에 그런 악마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맞겠네. 다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근데 그래요. 이 얘기는 너무 이제 영화 얘기가 나온 김에 넘어갈 것 같은데.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저는 물을 좀 떠오고요. 봉원이는 화장실을 갔다 와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정거장 중에 가장 재미있는 정거장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